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통합 청주시 제3대 후반기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님을 모시고 선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장 선출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시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의회의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88만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장으로서의 민의를 잘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준엄한 뜻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청주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또 막중한 또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번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요, 만장일치의 어떠한 결정을 생산과 협치를 보여준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는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만 바라보고자 하는 청주시의 마음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대 후반기 청주시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를 의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네. 낮은 자세로 시민의 여러분과 소통하여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청주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변화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든 문제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네. 그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통합 청주시 3대 이 청주시 의회는 당초 최초로 이제 동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재보궐 선거 뭐 탈당의 변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동수가 좀 깨졌고 이번 의장은 또 이제 어느 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관심도 모아지기 했었고 전반기에는 이제 국힘의 또 의장이 또 되셨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선출 전달 양당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단독 출마식으로 이제 추대가 되셨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 의원들도 거의 뭐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졌어요. 그만큼 이제 뭐 의장님의 어떻게 보면 그 인지도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 어떤 후일담 같은 게 있을까요? 제3대 전반기 청주시 의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여야 동수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이후 재보궐선거와 탈당 등으로 여야 균형이 깨졌고 네. 또 선거구 조정으로 옛 청주권과 청원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그렇죠. 예. 청주청원 통합 상생 합의에 맞게 원구성을 하기로 또 어려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해 여야 간 양당에서 수차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간의 열린 마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극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42명의 의원들은 전반적 여야 갈등을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된다면 후반기 원구성도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지역 현안과 민생은 뒤로 한 채 감투 싸움만 한다는 시민의 눈총을 받을 것으로 느꼈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청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입니다. 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반기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치열했죠. 예, 예. 예. 근데 반면 이제 후반기 때는 또 예상 외로 예. 아주 순조롭게 예. 또 의장 선출이 됐고 또 상임위에서도 뭐 그다지 갈등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의회가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치와 또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등과 협치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네. 의견이 다양한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일치된 의견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를 위해 의장단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자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42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집중해서 모범적인 협치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과 정당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협의와 존중하는 의정을 펼쳐 민생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가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네. 본연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의정에 반영해서 시민을 위해 의회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견제와 감시 또 역할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또 자치단체장이 국힘의 또 자치단체장인데다가 그러다 보니 후반기에 우리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 본연의 그 역할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과 의장이 제가 같은 당이기에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당의 이익을 앞세워 시민의 대변자, 의회가 의회의 본질을 흐리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인 저부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네.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네. 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정 현안을 풀어갈 합리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88만 청주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더욱 날카롭고 견고하게 견제와 감시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이 주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견제와 감시, 비판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한층 더
발돋움하는 청주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도입에 따라서 이제 청주시의회에서도 정책 지원관이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인데 현재 정책 지원관 활용 어떠신지요? 청주시에는 총 42명의 시의원들이 정책 역량 강화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관 21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지원가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배치되어 정책 지원관 1명당 시의원 2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관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관련 자료 취합, 의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의회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지원관이 채용되면서 조례발의 건수를 비롯해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급증하였으며 폭넓고 깊어진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의회가 이제 인사권 독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과 그렇죠. 예산 편성 권한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네네네. 독립에 그쳐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방의회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독립권과 함께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인사권 자료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 배려는 아마 승진일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7급에서 8급 공무원들 경우에 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 차이 등으로 집행부에서 의외로 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교류 신청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 분석과 해법 묘색을 위해 설문 등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기적인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집행부의 경험이 많지만 7급 이하 직원들은 시 본청에서 근무해 보지 못한 직원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적인 인사기로와 원인 분석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예. 청주병원이 이제 결국 편입이 됐고 또 이번에도 충청북도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청주병원이 이제 법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처분 유예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청주병원에서는 청주시에 대한 섭섭함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어떤 의료 혜택을 지원을 했던 청주병원, 어떻게 보면 향토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병원이 또 이런 어떤 개발이라는 그 유명 아래 이렇게 내쳐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이런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도 사실 이 해법을 풀어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어떤 좀 해법이 좀 있으신가요? 충북의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지 43년간 묵묵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청주병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네네. 청주병원이 통합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포함되면서 보상협의 과정에서도 경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 4월 강제집행 전자를 이전에 가까스로 협의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지난 5월 20일 청주병원 법인 정관 변경 불허 처분에 이어 7월 3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처분까지 잇따르면서 청주병원은 실질적으로 강제 폐원 절차를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주민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의회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병원 간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행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청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향토병원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청주 시민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좀 정치권 행정 쪽에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서 청주병원이 좀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청주시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시의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찬반 목소리가 참 높아요. 예.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성안동, 중앙동, 원도심 지역은 과거 청주에서 가장 변화했던 행정 상업의 중심지였잖아요. 네. 순환도로 따라 외곽적의 주거벨트가 만들어지면서 APM, 영프라자, 대연 지하상가 그렇죠. 등 그 상가 지역 내 주요 건축물 빠짐없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폐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민선 7기에서는 고도 제한을 골자로 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네네. 민선 8기 들어 고도 제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 주민들은 오는 9월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정주 인구 증가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스카이라인은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네.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으로 담보로 재건축 또 재개발을 유도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은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네. 즉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그렇죠. 도입, 창출하고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를 위해 원도심을 업무와 상업, 주거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뭐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시의회가 정원 증가에 따라서 이제 3대 의회가 시작되고 환경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예. 환경위원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후반기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도 궁금한데요. 얘기해 주시죠.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청주시 환경위원회는 환경에 따른 관심과 민원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위원회가 신설되기 전 2대 시의에서는 미세먼지 특유를 만들어 미세먼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과 환경 분야 전담 조직 신설 등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법안 방안까지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네. 제3대 청주시 전반기 의회는 출발 후 환경위원회가 신설됐고 더 전문화되고 세심한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으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시의회부터는 청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기존 환경관리본부에서 상두사업본부에서 추가로 보건소까지 포함돼서 환경위원회 명칭을 보건환경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에 보건환경위원회에서는 소각장 증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비롯 감염병 등 보건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안 제시로 네. 청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분야가 또 우리 지역에 또 중요한 만큼 또 많은 그 심혈을 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의장님 경력은 또 우리 지역 체육인들은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체육 전문인 출신이시고 또 레슬링 선수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체육 분야에서 또 지역의 체육인들이 의장님한테 거는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88만 청주시인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는 사실상 굉장히 낙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의장님 체육인으로서 또 체육인 의장으로서 우리 청주시 체육 활성화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체육 분야에서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그렇죠. 열정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청주시에 소속된 직장 경기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 종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 성적도 부진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타워식 건물과 그와 연결된 운동장 등 선수들의 마음 편하게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문제고요. 네.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한 또 문제 중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초의원에게는 정당 공천제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더 자유롭게 지역 활동을 하며 네.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네. 동참의 기회가 온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초 광역위원들은 지역 주민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보면 정당 공천제라도 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지시를 받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의정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뒤따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시가 이번에 보면
그 남인본 의원인가요? 예. 그 중증 시각장애인 예. 처음으로 이제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 활동을 하고 예.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 그 동안에도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의원 내부 또 시청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 또 이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약간 본인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정 활동에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좀 원만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을수록 배려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그 남인범 의원이 이제 그 의정 활동하신 지 들어온 지 한 4개월 정도 남짓했는데. 그 남인범 의원에 대한 그 활동이 그 장애 쪽에서 중증 장애 쪽에서 아주 네네.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청주시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하나 그 선생님 하나를 붙여서 그분이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임시직 도우미를 쓸 수 있게끔 공무원을 쓸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분을 뭐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그 지금 남인범 의원이 말씀을 하시기더래 바로 아마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분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소외계층을 예. 대변하는 분들이 예. 참여도가 높은 만큼 예. 또 의회가 또 갈수록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장님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곧 청주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청주시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귀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며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의장님의 그 탁월하신 그 투지력 또 그리고 합리적인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주 지역 발전과 청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